밤늦은 시간 병원 응급실은 갑작스럽게 실려오는 어르신들로 분주합니다. 허리 건강에 좋다며 매일 무리하게 거꾸리 운동을 하다가 척추 신경이 손상되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칠순의 할아버지, 혹은 매일 새벽 등산을 하며 건강을 챙겼다고 자부했지만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젊은 시절 쌓아올린 건강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비극적인 상황들. 이는 건강을 위한 선의의 노력이 되려 해가 되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동과 식단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중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은퇴 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간절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운동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젊은 시절처럼 많이 또는 남들처럼 강하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거나 자신의 신체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무리한 동작을 반복할 경우 우리 몸은 60대 이후부터 다각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감소증 SARCOPENIA입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하는 근육량은 60대 이후 가속화되어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 위험 증가, 기초대사량 감소로 인한 체중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활동 능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또한 골밀도본 덴서티 저하로 인한 골다공증은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 압박 골절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콩류의 장점. 풍부한 식물성 단백질. 콩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완전 단백질에 가깝습니다. 특히 두부는 콩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으로 소화 흡수율이 높아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콩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만큼이나 효과적으로 근육 생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비건이나 채식주의자들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원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장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당뇨 및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리합니다. 낮은 지방 함량 및 건강한 불포화. 지방.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적고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 특히 리놀렌산이 많아 심혈관 건강에 더욱 유리합니다.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미네랄, 철분, 마그네슘, 아연, 칼륨 등 근육 기능과 전신 건강에 중요한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과 수축, 신경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소플라본.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와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의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 팁. 두부 된장찌개, 김치찌개, 두부 부침, 두부 조림, 두부 샐러드 등 다양한 한식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으깬 두부를 볶음밥이나 부침개 또는 계란찜에 넣어 단백질 함량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순두부나 연두부도 좋은 선택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삶은 콩을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카레, 수프, 스튜 등에 넣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삶아서 간식처럼 먹거나 으깨서 채식 버거나 콩고기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쌀밥 위주 식단을 하는 경우 백미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 특히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콩에 풍부하므로 콩밥을 지어 먹거나 콩을 넣은 잡곡밥을 선택하면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하여 더욱 완전한 단백질 섭취가 가능합니다. 콩국물이나 두유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가당 두유 권장. 4. 가성비 최고의 하얀 살코기 닭가슴살 또는 닭 안심. 닭가슴살은 소고기 대체제로 이미 널리 알려진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가격도 소고기에 비해 훨씬 저렴하여 운동하는 사람들은 물론 체중 관리나 건강한 식단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국민 단백질로 불립니다. 닭가슴살뿐만 아니라 닭 안심도 유사한 영양가를 가지며 닭가슴살보다 훨씬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여 씹고 삼키기 편한 것을 선호하는 어르신들에게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닭 안심의 장점. 탁월한 고단백 저지방 백지당 약 2325g의 단백질을 함유하며 지방 함량이 매우 낮아 체지방 관리 및 건강한 근육 증량에 매우 용이합니다.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수한 필수 아미노산.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된 완전 단백질입니다. 특히 근육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류신을 포함한 분지쇄 아미노산 BCAA 함량이 높습니다. 뛰어난 경제성 및 접근성.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소고기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대량 구매하여 냉동 보관하면 더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꾸준한 섭취에 부담이 없습니다. 다양한 활용성. 삶거나 찌거나 굽거나 볶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퍽퍽한 식감이 싫다면 잘게 찢어서 샐러드, 샌드위치, 볶음밥, 죽, 수프 등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섭취 팁. 닭가슴살의 퍽퍽한 식감이 부담스럽다면 삶거나 찌는 방식보다 수비드 좋은 조리 방식으로 조리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직접 수비드 조리법을 활용하면 부드러움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오일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 구워 먹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진 닭가슴살을 이용해 동그랑땡이나 미트볼을 만들면 부드럽고 씹기 편하며 영양 섭취에도 유리합니다.
향신료나 허브로즈마리, 타임 등 마늘, 양파, 레몬즙, 후추 등을 활용하여 닭가슴살 특유의 냄새를 잡고 맛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스와 함께 섭취하거나 카레 등에 넣어 즐겨도 좋습니다. 달간심은 닭가슴살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리 시간이 짧아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 유청 단백질의 힘 그리스 요거트 및 코티지 치즈. 유제품 중에서도 그리스 요거트와 코티지 치즈는 일반 요거트나 치즈보다 단백질 함량이 월등히 높아 근육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품입니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으며 특히 운동 후 단백질 섭취나 취침 전 단백질 보충에 이상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요거트 및 코티지 치즈의 장점. 초고단백 그리스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유청 웨이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단백질 함량이 23배 높습니다. 백지당 810지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며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어 빠른 흡수와 지속적인 흡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는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도 단백질주로 카제인이 풍부합니다. 카제인 단백질의 꾸준한 공급, 특히 카제인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는 서방형 단백질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아미노산을 혈액으로 서서히 공급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밤새 근육에 아미노산을 꾸준히 공급하여 근육 손실을 막고 근육 회복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풍부한 칼슘,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골다공증 예방과 뼈 밀도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뼈 건강이 중요하므로 칼슘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유산균 그리스 요거트는 장 건강에 유익한 살아있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화 기능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장은 영양소 흡수를 원활하게 합니다. 간편한 섭취, 따로 조리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휴대성도 좋아 언제 어디서든 영양을 보충하기 용이합니다. 섭취 팁. 그리스 요거트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잘게 썬 과일 등을 곁들여 건강한 아침 식사나 영양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기호에 따라 소량의 꿀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코티지 치즈 샐러드에 올리거나 통밀 크래커 위에 발라 먹을 수 있습니다. 담백한 맛이 특징이므로 소금이나 후추를 약간 뿌려 간을 맞추거나 오이나 토마토 같은 신선한 채소와 섞어 샌드위치 속 재료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6. 숨겨진 단백질 보석 새우 갑각류. 새우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 감소를 막는 데 훌륭한 해산물 단백질원입니다. 껍질을 벗긴 새우는 약 80%가 수분이고 나머지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소화 흡수율이 높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섭취하기 좋습니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없다면 매우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새우의 장점. 고단백 저칼로리 저지방 백지당 약 20지 이상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매우 낮아 체중 관리에도 용이합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육류에 비해 적습니다. 다양한 영양소,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풍부하여 피로 회복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 신경 기능에 필요한 인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군, 특히 B12,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력 증진과 항산화 작용에도 기여합니다. 뛰어난 맛과 활용도. 새우 특유의 감칠맛과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볶음밥, 샐러드, 파스타, 찜, 구이, 탕, 전 등 어느 곳에나 잘 어울려 식단을 풍성하고 맛있게 만듭니다. 섭취 팁. 신선한 생새우를 구입하여 요리하거나 손질된 냉동새우를 해동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냉동새우는 미리 소분하여 보관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껍질째 구우면 새우 껍질에 풍부한 키토산 등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가 약한 경우 주의.
튀김보다는 찜, 구이, 볶음 등으로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븐에 구워도 좋고 각종 채소와 함께 볶아도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다진 새우를 이용해 완자나 동그랑땡을 만들면 아이들은 물론 어르신들도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7. 뿌리채소에 발란 버섯,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버섯은 일반적으로 단백질원보다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종류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높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하는 식물성 식품입니다. 특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등은 육류 섭취가 부담스럽거나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경우 좋은 단백질 대안이 됩니다. 버섯의 장점. 식물성 단백질 공급. 버섯은 종류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다양하지만 건조 버섯의 경우 100지당 20지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버섯은 수분 함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단백질 비율은 적지만 충분한 양을 섭취하면 의미 있는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버섯 단백질은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아미노산을 비교적 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전구체.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이 풍부하여 비타민 D 합성을 돕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하여 뼈 건강을 튼튼하게 지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며 면역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및 미네랄. 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와 아연, 셀레늄,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칼로리가 매우 낮아 체중 관리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감칠맛. 버섯 특유의 풍미. 감칠맛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어 식재료의 맛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는 소금을 적게 사용하고도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섭취 팁. 찌개, 볶음, 전골, 구이, 전, 죽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고기나 샤브샤브 등 육류 요리에 버섯을 듬뿍 넣으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도 좋습니다. 버섯만으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단백질원 달걀, 두부, 콩, 닭가슴살 등과 함께 섭취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 이것만 기억하세요. 근육 건강을 위한 현명한 생활 습관. 근육 감소를 막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함께 기억하고 실천해야 단백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1. 충분한 단백질 섭취량. 나이에 따라 더 많이. 성인의 일반적인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 정도이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근감소증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체중 1kg당 1.0g, 1.2g 이상 섭취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는 일반 성인보다 약 2550% 더 많은 양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최소 60g에서 최대 7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양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매 끼니 골고루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0g의 단백질은 대략 달걀 1012개 또는 닭가슴살 25만 300g 또는 두부 두 모 600g 정도에 해당합니다. 2. 단백질의 고른 분배. 아침에도 꼭.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하루 3끼 식사에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한계가 있으며 꾸준히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근육 단백질 합성에 더 유리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저녁 식사에 단백질 섭취가 집중되고 아침 식사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 식사 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하루 종일 몸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삶은 달걀 23개, 두부 부침, 무가당 요거트,
또는 콩류가 들어간 잡곡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간식으로 견과류나 두유를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양질의 탄수화물과 지방도 중요합니다.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근육의 주된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과 세포막, 구성 및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건강한 지방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하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부족하면 몸은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근육을 형성하는 데 효율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흰 밀가루 음식, 설탕이 많은 간식보다는 현미, 통곡물, 귀리, 퀴노아, 고구마, 감자, 통밀빵 등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 아몬드, 호두 등 아보카도, 올리브유, 생선 등에 함유된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여 염증을 줄이고 세포 기능을 원활하게 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4. 근력 운동은 필수. 단백질 효과를 극대화하는 열쇠. 아무리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근육 합성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은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도록 세포 내 신호 전달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즉, 단백질이 근육으로 쌓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자신의 몸에 맞는 가벼운 아령이나 탄성 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 맨몸 스쿼트 의자 사용, 벽 푸시업, 계단 오르기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3회는 주요 근육군 허벅지, 엉덩이, 복부 등 팔을 자극하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단, 과도하거나 위험한 운동은 이 영상의 앞부분을 다시 참고해 주세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5. 충분한 수분 섭취와 비타민, 미네랄. 물은 우리 몸의 모든 생리활동에 필수적이며 영양소 운반과 신진대사,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 기능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하루 8잔 약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비타민 D,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C와 E, 그리고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위해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 노출이나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충분한 휴식과 질 높은 수면. 근육은 운동하는 동안 손상되고 진정으로 성장하고 회복되는 것은 휴식하는 동안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근육 회복을 돕는 다양한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잠자는 동안 근육 손상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수면 부족은 오히려 근육 손실을 유발하고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낮잠을 포함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근육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 전문가와 상담. 개인의 건강 상태나 기저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간 질환 등 약 복용 여부에 따라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이나 운동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또는 등록 영양사,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식단 및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며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오늘은 비싼 소고기 없이도 근육 감소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 근본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달걀, 등푸른 생선, 콩류, 닭가슴살 유제품, 새우, 버섯 등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경제적이면서도 뛰어난 영양가를 자랑하는 훌륭한 대안들입니다. 이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과 활기찬 삶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특정 음식이 약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현명한 선택을 통해 오늘부터 근육 건강을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활력과 건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응원합니다.